안녕하세요. 오전 영상을 올리고 이번 두 번째 영상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두 번째 영상의 주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틈새김이 제가 어, 제가 주식 투자 매매가 아닙니다.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 첫 번째는 제가 전업 투자자로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완벽하게 만들어서 결과는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제 목적은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거는 주식 매매가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성공적인 전업 투자자로서의 삶을 계속 영위하기 위해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드는 지금 과정에 있어요. 첫 번째, 틈새개미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는 첫 번째가 전업 투자자로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기 위함입니다. 이게 첫 번째예요. 이 첫 번째를 위해서 혹시 해가 되는 나만의 습관이 있다면 저는 그거를 계속 갖고 가야 되나요? 아니면 그거를 제가 이유를 붙이고 변명을 붙여서 제가 그거를 계속 습관을 해야 되나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제가 7번의 고배를 마시고 정말 지금 이 자리까지 있게 된 이유는 제가 나 스스로의 모든 것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을 할 수 있을 물론 완벽한 성공은 아닙니다. 그러나 지금 저는 제 노력이 계속 성공으로 가는 그 과정에 있다고 자신합니다. 전업 투자자로서 나만의 투자 방법을 만들어서 성공적인 투자자가 되는 게 첫 번째 이유예요. 목적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업 투자자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지인들에게 나의 성공된 매매 방식을 알리고자 제가 주식 투자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안전하고 완벽한 매매가 완성될 때까지 저는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습니다. 안 좋은 습관이나 안 좋은 것들이 있다면 저는 무조건 버리려고 합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요? 저는 그래야 된다고 봅니다. 어제 영상을 하나 올렸어요. 올리고 나서 계속 그 영상을 보다가 한편으로 영상을 보다가 뭔가 부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부족한 게 있으면 삭제하자. 그래서 어제 다 삭제를 했어요. 물론 그 영상을 앞에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그 영상에 대한 얘기를 조금 길게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지인들한테 얘기를 듣든지 누군가 해줄 사람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스스로 채찍질을 할 수가 없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채찍질을 계속 해야 됩니다. 그 채찍질을 계속 해야 되고 그거를 그 채찍질 자체를 당연하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자, 이제 빠르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얘기는
제 지인 35분 중에 한 분이 홈플러스 채권을 매입을 하셨었나 봐요. 그래서 매입을 했는데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발생했잖아요. 그래서 뭐 제가 그분한테 어떤 조언을 드릴 수는 없죠. 이미 그거를 본인의 의지로 매매를 하셨기 때문에. 만약에 그 매매를 하실 때 저한테 연락을 주셨으면 저는 무조건 반대했을 겁니다. 제가 그 35분의 지인들한테 모든 금융에 대해서 혼자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모든 금융에 대해서 어떤 것을 행동할 때 꼭 저한테 상의를 하라고 저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야 돼요. 왜냐? 본인들은 잘못된 판단을 분명히 할 수 있거든요. 앞으로 건설주, 은행, 그 다음에 뭐 여러 것들이 있는데 일단은 저는 올해는 절대 채권을 하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올해 아직 시작도 안 됐어요. 우리나라 경기와 우리나라 경제와 우리나라 회사들의 지금 상황이 아직 터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에 투자를 하거나 매수를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서 그래요. 지금은 절대 채권에 투자를 하시면 안 됩니다. 꼭 그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두 번째, 저희 그 35분 중에 한 분이 저하고 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했고 뭐 상의를 저랑 한참 했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그분을 제가 지금 교육을 올 1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올 1월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그분하고 교육을 할 때 약속하는 것들이 있어요. 절대 제가 얘기하지 않는 매매는 절대 하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고 그분도 그거에 동의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위반하실 때는 저는 교육을 진행을 계속 못한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1월 달부터 저는 이제 교육이 시작이 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한 달에 2번 정도 꼭 방문을 해요. 그래서 그분이 매매했던 모든 것들을 체크를 꼭 합니다. 혹시 내동 매매를 하지 않았나? 라고. 이런 것들을 옆에서 캐치해 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야지 주식 매매 자체가 완성이 돼 가는 거예요. 저도 매매를 할 때 18가지의 조건을 다는 게 제가 지금 누구한테 코치를 받을 수 없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제가 제 스스로한테 그런 조건을 만들어서 매매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정말 절실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1월 달에 상담을 했어요. 그랬더니 계좌가 엉망이에요. 정말 말도 못할 정도로 엉망이었어요. 가지고 있는 현금보다 주식이 거의 한 80%였고 그 80%의 주식이 거의 많게는 40%, 적게는 10%까지 마이너스 구간이었고 그리고 여지껏 손실 난 것만 해도 손실액이 한 5억 정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매매를 한 5억입니다. 그리고 현재 가지고 있는 게 전체 저거에서 마이너스 29% 가까이 돼요. 요즘 같은 시절에서 마이너스 29%는 그렇게 큰 건 아니에요, 사실. 왜냐면 언제든지 상한가를 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문제는 제가 그분을 코칭을 하게 된 동기가 너무 한 종목에 꽂혀서 추가 매수를 계속해서 퍼센트를 낮췄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그분은 그런 걸 다 끊어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저하고 약속을 했고, 뭐 그래서 진행을 계속 해왔고, 계좌에서 수익이 계속, 그 저를 만나고 나서 수익을 계속 났고, 그 다음에 손절할 물량들은 차등적으로 손절을 했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글쎄 이분이 무엇을 했냐, 저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삼성 SDI를 매매를 하셨어요. 물론 매매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매매를 할 수가, 저는 제가 저한테 교육받는 분들이 매매를 분명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매매를 한 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누구나 매매를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러나 매매를 해도 매매를 할 종목이 있고 매매를 하지 말아야 할 종목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 그래야,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주식을 하고 노력을 하고 모르는 걸 배우고 모르는 거를 코칭을 받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자, 그분이 매수한 자리예요. 물론 이 자리가 전체에서 여기까지 내려오는 걸로 보면 분명히 요 낮은 가격이에요. 그래서 반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그런데 저는 이것 때문에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뭐가 문제냐? 이분이 처음에 삼성 SDI를 여기서 들어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고, 그리고 여기서 들어가고, 여기서 사서 물려서 물 탔고, 여기서도 또 물을 탔어요. 그리고 또 어디서 탔냐? 여기서 물을 탔어요. 어떤 무슨 리딩, 어떤 누구 뭐 전문가라고 하셨나 봐요. 전문가한테 한 달에 뭐 얼마 뭐 하고 뭐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분 거기서 종목을 알려줬고, 그 종목을 이런 식으로 계속 물을 타셨다 하더라고요. 자, 여러분, 이게 여러분 눈에는 이게 물을 타야 하는 종목으로 보이세요? 글쎄, 여기서 눌림이라고 들어가셨어요. 빠졌어요. 그러면 여기서 어디 라인을 정해서 손절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데 그 전문가라는 사람이 여기서 기다리라고 했대요. 눌림이 나올 수도 있지만 기다려라. 그리고 아니면 뭐 내려오는 라인에서 물을 타서 반등은 나오니까 반등해서 털고 나오자,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반등이 나왔나요? 안 나왔잖아요. 그쵸? 그리고 이런 매수를 자리에서 매수를 하신 분이 종목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계속 타서 매수가가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거를 요 1월 달에 저하고 교육을 하면서 여기 있는 종목들을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정리가 가능하겠어요? 거의 네 번의 합산이, 제가 처음 봤을 때 네 번의 합산된 가격이 50만 원이 넘었어요. 그런데 가서 물론 이제 언제쯤인지 뭐 삼성 SDI가 올라올 수는 있겠죠. 그러나 지금 상황에선 이게 올라올 수 없다고 봅니다. 거의 이거에 지금 이 한 종목에 물려 있는 게 3억이 넘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손절을 못했어요. 저도 이거를 어떻게 손절을 시켜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켜보고 반등이 나오는 구간에서 매매를 하자. 제가 이 라인에서 매매를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당사자가 여기서는 안 된다라고 하셔서 못했고, 결국 그랬는데 저한테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여기서 매수하고 여기서도 매수하고 여기서도 이 처박은 날, 이날 대량 매매 나온 요 전날 매수를 했다는 거예요.
자, 요날 매수하고 요날 그러니까 요 가격대가 내려왔겠죠. 물론 이분이 미래로 보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잘한 거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제가 분명히 그랬거든요. 제 이 매수 매도를 하기 전에 제 얘기를 듣고 제 얘기를 공부하고 제 영상을 보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그리고 모르는 게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종목을 들어갈 때는 항상 본인만의 판단을 하지만 일단은 물려있는 게 많으니까 물려있는 거를 한마디로 해서 이 물려있는 요 자체를 정리를 어느 정도 하고 나서 해야 된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다 했는데 덥석 여기서 매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어제 부로 이분하고 이야기를 했고, 이분도 본인이 이제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한 사과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사과는 받았고 사과해서 끝날 문제는 아니죠. 왜냐, 이거는 약속의 문제예요. 우리는 어른이고, 그리고 우리는 저는 뭐 제 나름대로 원칙이 있고 그 원칙을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저는 예외란 건 없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주식을 하는 데 있어서 예외가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식을 하는데 예외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혹시 예외를 가지고 주식 투자를 하다가 손절할 때 손절 제대로 못해서 크게 맞은 적은 없나요?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저는 예외를 둔다면 저는 그거는 잘못됐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외는 없습니다. 현실이 그래요. 일단 하여간 저는 그래서 그분하고 교육하는 그런 모든 상담 프로그램을 종료했어요. 그분도 동의를 했고, 그분도 이제 뭐 혼자 하시든지 뭐 딴 데 가서 하시든지 하시겠죠. 아니면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수도 있어요. 제가 그분한테 그랬어요. 주식 투자하지 마라. 왜냐하면 본인이 그 정도의 의지가 없다면 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나쁜 건 버려야 되고, 저도 여기까지 오는 지금까지 그 모든 것들을 해서 제가 조금이라도 나쁜 성향이나 나쁜 거라면 저는 무조건 버립니다. 왜? 아니, 그 당연히 버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런데 그거를 혼자 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한테 교육을 받는 그 과정에서 제가 분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한 명시를 분명히 했는데 그거를 하셨어요. 저는 그래서 그분이 절실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과연 절실한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라고 한다면 저는 그분이 여기서 매수한 거를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 위에 있는 종목들, 그분이 이 위에 있는 물량을 손절을 다 했다면 여기서 바닥을 노리고 들어갔다, 나름대로 원칙을 세워서 들어갔다라고 하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 위에 있는 물량도 소화를 못 시켰는데 여기서 물타기를 한다? 제정신이냐고요. 정신 나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더 이상 저하고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서, 물론 저도 그런 분한테 계속 설득한다는 게,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설득을 해요? 본인 돈으로 주식을 하는데. 그쵸? 저는 설득할 필요도 없고 설득할 이유도 없어요. 그리고 저는 교육을 하는 거지 상담을 하는 거지, 제가 누군가를 이해를 바라고 누군가한테 상황에 대한 설명을 해서 그 사람이 저의 말에 이해를 하려고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그냥 제 할 얘기를 할 뿐이에요. 제가 왜 이해를 시켜야 돼요? 이해하는 몫은
여러분들의 몫이지 제 몫이 아닙니다. 그쵸? 이 영상을 보시는 다른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을 이해시키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거는 아니죠. 저는 그냥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갔고 저럴 때 저렇게 들어갔다. 그리고 이럴 땐 이렇게 한다. 그냥 저는 제 얘기를 했고 여러분들은 제 얘기 그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고 하시는 거고, 그쵸? 그런데 교육을 받는 분이 약속을 했고 본인이 물려있는 종목에 물론 애증이 많이 가겠죠. 그 이해할 수 있어요. 저는 이해할 수 있어요, 충분히. 그러나 저하고의 약속은 이해하는 게 아닙니다. 한 번만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그거는 그렇게 주식에서 그렇게 해버리면요, 저는 그래요. 저는 그분과 저의 신뢰는 깨져버려요. 생각해보세요. 제가 왜 귀한 시간, 그쵸? 그런데 제가 그럴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분하고 상담 교육 종료를 했습니다. 좀 안타까워요. 근데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도. 근데 저는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변하지 않으면 여러분들 이 시장 살아남기 어려워요.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제가 무슨 말을 하던가요? 저는 지금 이 실력으로도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려고 발버둥을 칩니다. 제가 이 실력을 갖고도 발버둥을 치려고 하는 지금 이 시장이에요. 그런데 저보다도 실력이 없는 분들이 무슨, 물론 이제 본인들의 돈으로 본인들이 알아서 하시는 거니까 그건 내가 뭐라고 할 건 아닌데, 하여간 좀 씁쓸한, 하여간 어제 좀 씁쓸한 하루였어요. 안타깝기도 했고. 자, 그래서 앞으로 저는 삼성 SDI를 논할 필요는 없다. 자, 그거고 몇 시나 됐나? 20분 됐나? 자, 그 다음에 영상을 조금 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여러분, 올해 경기가 어렵다 하지만 진짜 어려운 건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여러분, 3번의 주제는 국내 경제 상황. 아이고, 저도 독수리예요. 자, 3월달, 4월달 올해 여러 가지 지표들이 좀 있으면 줄줄이 나옵니다. 근데 지금 아주 심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부터 무조건 하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부동산, 금융 상품 구매하지 마세요. 자, 첫 번째 부동산이에요. 여러분, 부동산 위험합니다. 그러니까 부동산을 오래 매매하시는 그런 우를 범하지 마세요. 물론 특정한 지역에서 오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부동산 쪽에서 지금 아주 매우 심각합니다. 제 주변의 지인들한테 저는 2022년, 2023년에 가지고 있는 부동산들을 다 정리하라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다 정리를 했고요. 그 이유는 여러분들이 모를 수도 있고 알 수도 있는데, 지금 부동산이 이미 지금 꼭지가 아니라, 이미 꼭지는 2021년에 꼭지였고 지금은 내리막 중에서도 오버페이스가 나오는 구간이에요. 그러니까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 근데 이게 시작도 안 했어요. 조심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금융상품. 자, 채권 있죠? 당연히 사면 안 됩니다. ELS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경기가 안 좋고 경기가 내려가면 주식 시장도 치명적입니다. 주식 투자도 엄청 조심하게 해야 돼요. 정말로요, 여러분. 그리고 주식을 하시면서 꼭 얘기하지만 장롱 매매라는 게 뭔지 아시죠? 주식을 사놓고 장롱에다 갖다 놔요. 요즘은 그렇게 매매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 장롱 매매하시면 안 돼요. 이거 누가 알려준 거예요? 우리 제 그 지인 중에 한 분이 자기가
한 10년은 장롱 매매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이름을 붙여서 저도 그렇게 써먹습니다. 절대 사놓고 주머니에 넣어놓고 관리를 하지 않을 거면 주식을 하지 마세요. 알았죠? 자, 이렇게 얘기를 드리면 하고, 특히 제가 오전에 시황을 하는 것 중에 이런 얘기 하죠. 미 야간 지수를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면 국내 지수도 조심하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철저하게 당일 매매만 하고 오버나잇은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알았죠? 그리고 다섯 번째, 어제 제가 이제 두 분을 만나고 왔어요. 한 분은 카페 속리단길이라고 송파구에 있는 그런 먹자골목 같은 데인데, 거기서 카페를 하셨어요. 카페를 한 몇 년 했는데 이제 회사를 퇴사하고 바리스타를 따서 이제 했는데 거의 원금 회복은 못 했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작년 말부터 주식 공부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상담을 하고 왔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분은 광진구에서 빵집을 하신대요. 그분 같은 경우는 뭐 웨스턴 조선 신라 호텔에서 빵 제과 쪽에서 주방장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그렇게 하시다가 이제 21년인가 하여간 빵집을 차렸고 운영을 해왔는데, 가족분이 세 분하고 종업원이 한 분인가 그렇게 해서 이제 운영을 하셨나 보더라고요.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수익이 낮아지면서 거의 뭐 인건비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가족들하고 얘기해서 지금 정리를 하고 있대요. 그런데 그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이미 오래전부터 하셨더라고요. 대형주 위주로. 근데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하고 싶다고 저하고 이제 상담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나왔고,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지만 본인들이 이번 주 안에 결정을 하신다 하더라고요. 저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드리자면 요즘 자영업 엄청 어려워요. 그냥 어려운 정도가 아니라 말도 못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주변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예를 들어서 치킨집 하나 차려도 3억, 뭐 시설 투자까지 하면 3억 이상 듭니다. 뭘 해도 2억 3억 정도 들어요. 진짜로요. 그러면 2억 3억씩 들어서 과연 1년에 수익이 얼마가 날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저는 이제 우리나라 자영업은 아마 폭발적으로 폐업수가 늘어날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번 달도 통계청 자료 보니까 저번 달 저저번 달 하고 자영업 수가 엄청나게 줄고 있거든요.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미 우리나라 유통 경제의 흐름에서 이미 빨간불이 들어온 거는 코로나 때부터 들어왔어요. 급격히 그 흐름이 빨라졌고, 급격히 그 흐름이 좋은 것도 빨리 좋아지고 안 좋아지는 것도 더 빨라졌어요. 그거를 자영업자분들이 모르셔서 그래요. 이게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자영업의 패러다임이 변한 거예요. 그러면 살아남으려면 그 패러다임을 본인 스스로가 체득해서 거기에 몸을 맡겨야 돼요. 아니면 결정을 짓거나. 근데 이제 결정을 못 지은 거죠. 빚은 빚대로 늘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어렵고 힘들고, 또 지금 보면 카페를 차리고 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저는 굽고 뜯어 말깁니다. 지금은 자영업을 하면 죽는 시장이에요. 그래서 혹시나 제 영상을 보시는 분 중에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무조건 자제하세요. 그리고 상담이 필요하면 저한테 얘기를 하세요. 제가 상담을 해드릴게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분야에 대한 상담을 우리 교육받는 분들한테 해드리는데 지금은 자영업을 할 때가 아닙니다. 자, 7번. 그러면 전업 투자는 해도 되냐라고 한다면 저는 전업 투자는 지금 시장에서 해도 된다고 봅니다. 단 본인이 정말 완벽하게 노력을 한다는 생각으로, 뼈를 깎는다는 생각으로 그렇게 하신다면 저는 전업 투자는 오히려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1억이라고 할게요. 자영업을 하려면 최하 못해도 한 1억, 2억, 3억 정도는 들겠죠. 제가 최근에 그런 분들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냐? 그러면 연수익금은 어느 정도 예상하냐? 라고 했더니 뭐 그냥 한 달에 그냥 한 돈 1,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1년에 한 1억 정도 수익 나면 먹고 사는데 지장 없죠?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연수익금이 1억이 있겠고, 저는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한테 뭐 유혹이나 현혹을 하려고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주식 투자를 23년간 해보니까 1년에 1년에 한 수익률 한 100%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제 가까운 지인들한테 한번 얘기하자면 지금 직장을 다니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가 거의 1년에 수익률을 한 100% 정도를 본인이 생각을 하고 주식 매매를 합니다. 직장을 다니면서요. 직장을 다니면서 수익률 한 100% 정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미 그 친구는 거의 한 3년 정도, 물론 처음부터 수익률이 좋았던 건 아니에요. 제가 말하는 수익률은 최근 수익률, 거의 코로나 때부터 해서 수익률이 계속 올랐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물론 과거에 계좌가 빵꾸도 나고 여러 개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는 저하고 좀 다른 케이스예요. 근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 작년 같은 경우도 수익률 거의 한 100% 이상이 됐고, 올해도 지금 제가 최근에 만나서 술 한잔 했는데 벌써 올해도 한 60% 정도의 수익률을 냈더라고요.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자면 1년에 수익률 100% 정도는 충분히 가능해요. 물론 이제 처음 이 얘기를 듣는 분들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막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보는 시점에서 수익률 100%는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정말로요. 자, 그러면 거의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이 주식을 매매를 하실 수 있는 분이라면 저는 100%는 그냥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물론 도움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예를 들어서 시드머니가 한 2억을 갖고 있어. 그러면 이분한테도 한번 물어봐서, 이분도 1년에 한 연수익 한 100, 1억이면 어때요? 라고 하면 충분하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그러면 2억을 갖고 1억을 만들려면 50%만 벌면 돼요. 그쵸? 2억 가지고 1억을 만들려면, 맞죠? 자, 그런데 시드머니가 3억 있어. 근데 3억으로 1억을 만든다 라고 하면 한 33%만 벌면 돼요. 맞죠? 그러면 여러분 1억 갖고 여러분들이 1년에 생각하는 수익이 1억이다 라고 하면 1억 정도 갖고 열심히 노력하면 1억 정도 법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시드머니가 2억이라면 이 1억은 제가 볼 때 충분히 50%는 벌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이 3억을 가지고 있어요. 직장생활 하시면서 뭐 전업을 투자하시면서 그 무엇을 하던 간에 시드머니 3억을 가지고 1억을 번다면 1년에 33%만 벌면 돼요. 접근하는 방식이 단순해요, 여러분. 저도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 대신 노력을 해야 되고 본인이 본인의 안 좋은 습관은 다 버린다고 생각을 하고 달려들어야지 그냥 막연하게 본인이 그냥 진짜 막연하게 그렇게 안이하게 주식시장을 대응하면 100%의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어요. 요렇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얘기하고 싶은 얘기는 이거예요. 결론은 여러분들의 그 안이한 주식 투자를 하는 방법을 스스로가 계속 노력을 하면서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들의 수익률이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거는 받침 하나 차이입니다. 그쵸? 오늘 얘기가 좀 길었는데 제가 최근에 어제 그제 계속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면서 안 좋은 얘기만 계속해서 하여간 죄송합니다. 그러나 지금 시장이 어려워지려고 해요. 제가 피부로 와닿습니다. 제가 한 20년 이상 주식을 하면서 항상 느껴왔던 것 중에 하나예요. 근데 최근에 빨간불이 계속 들어와요. 무슨 빨간불이 양봉이 아닙니다. 어렵고 되게 힘든 시간이 올 것 같은 예감이 계속 들어요. 그리고 수치가 말해주고 있고 금감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행동과 우리나라의 금융기관들이 하고 있는 행동이 지금 뉴스에만 나오지 않았을 뿐이지 모든 게 다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모를 거예요. 뉴스에 나오지 않으니까. 그럼 뉴스는 왜 안 나오냐? 누군 어디서부터 얘기를 못하게 한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좀 아셔야 돼요. 지금 시장이 경제가 우리나라 경제가 아주 많이 안 좋은 쪽으로 가고 있어요. 이게 끝이냐, 이게 바닥이냐라고 한다면 저는 절대 아니라고 말하고 싶어요.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이미 시작했고 지금 소리 소문 없이 잠식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도 조심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의 안 좋은 습관과 안 좋은 것들을 빨리 버리지 못하면 여러분들 결코 성공 투자자가 될 수 없어요. 저는 정말 제가 좋아하는 걸 다 끊었어요. 그러면 지금 제 스스로가 어느 정도 올라왔기 때문에 그런 걸 해도 된다고 생각이 들죠? 근데 아니요. 지금은 그 안 좋은 것들을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나중에 내가 정말 내가 원한 높이에 도달했을 때 그때 하려고요. 여러분들 그런 마음 자세로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국내 시장
살아남기 어려워요. 그리고 여러분,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주식을 언제 어디서부터 시작했는지 모르지만 앞선 영상에서 얘기했죠. 지금 과거에 주식을 했던 분들이 지금 살아남은, 아니 돌아가셨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지금 주식 투자를 계속 하고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떠났고, 그러면 그냥 떠났겠어요? 그분들이 돈을 엄청 벌어서 떠났겠냐고요. 다 계좌가 깡통이 나서 떠난 겁니다. 그게 현실이에요. 자, 오늘의 얘기는 여기까지. 오늘 하루도 성공 매매 하시고요. 저도 약속 있어서 이제 나가봐야 돼요. 하여간 내동 매매 하지 마시고, 오늘 같은 날은 지수의 상황을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어떤 특별하게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특별하게 좋은 어떤 조건이 나오면서 움직이는 종목이라면 가능하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하여간 종목을 들어가는 거에 있어서 신중하게 들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